자, 여러분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화면 볼게요. 어제까지 최우영 강사님과 수업을 진행하셨을 텐데 오늘부터 이제 저로 바뀌었어요. 웹개발 5 마지막까지 저랑 같이 할 거고요. 사실 간단하게 제 소개만 좀 먼저 하고 바로 수업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어제까지 나갔던 진도 다 파악해 놨고, 그리고 뭐 코드 작성하던 거나 이런 것들도 우영쌤이 작성하시던 거 그대로 이어서 갈 거니까 진도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되고, 요것만 우영쌤께서 진행하시던 수업 페이지랑 다른 페이지예요. 이것만 좀 새로 기록을 좀 남겨주시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상단에 이전에 수업 페이지도 남겨놨어요. 우영쌤께서 하시던 거 남겨놨으니까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경 강사님께서 하시던 스타일과 제가 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업 진행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라던가 전반적으로는 비슷하겠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것만 하고 진도 바로 나갈 겁니다. 이거 다 기록하셨나요? 네, 그러면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웹개발 5 과정까지 끝까지 이제 앞으로 함께하게 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수업 페이지 뭐 양식이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흐름은 달라지는 게 없겠지만 좀 다른 점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수업 페이지에 영상 링크가 따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얘가 있어요. 이제 최호영 강사님께서는 오늘 했던 강의들에 대해서 영상 녹화를 동영상마다 끊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자별로, 교시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지금 들어와 보시면은 그냥 채널이에요. 이 채널에서 재생 목록으로 오시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수업에 대한 재생 목록이 없어요. 아직. 왜냐면 영상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1교시 끝나고 나서 제가 영상 업로드 바로 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이제 2023-10 띄고 13시 맵 개발이라는 재생 목록으로 하나가 올라갈 겁니다. 그거 참고해서 오늘부터는 수업 내용에 대한 영상 복습을 이쪽으로 와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당연히 링크가 바뀌었겠죠. 뭐 최영 강사님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아마 최영 강사님도 질문 계속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제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우영 강사님한테 질문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부터 이제 저랑 함께 하니까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은 저한테 하셔도 되고 이거는 링크가 달라졌다라는 거 이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저한테 해주세요. 왜냐면 우영 강사님도 이제 다른 수업 또 들어가시고 하면은 또 바빠지시기 때문에 이 수업에 관련된 거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맞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뭐 특별히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점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부예요. 이거 말고는 이제 수업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바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까요? 잠깐만요. 아이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밑에 문제 하나 나왔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 이제 어제 조인에 대해서 처음 내용이 나왔고 문제 풀어보고 정답 같이 해설을 들어보는 시간까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거기까지 진도가 딱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어서 다른 문제 하나 열어드렸습니다. 이거 풀어보는 시간을 살짝 드려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다 아시죠?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본인 걸로 가져와서 맨 위랑 맨 아래에 있는 주석 지워주고요.
여기서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아는 데까지 풀어보시고 스스로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활용해서 풀어보시고 모르겠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제 해설 듣고, 왜냐면 이거는 아마 안 배운 내용일 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듣고 그때 이해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죠. 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해볼 건데 일단 이제 DB 삭제, 생성, 선택 이런 거는 이제 좀 익으셨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한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기지. 자, 삭제. 만약 존재한다면 삭제부터 create, 데이터베이스, A6 생성, 그리고 생성했으면 use까지. 이건 고정 레파토리였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하고 개발할 때는 이런 거 안 해요. 왜냐면 그때는 데이터베이스 지우면 큰일 나요.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여도 메타데이터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함부로 지우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얘를 수시로 날려가면서 초기화를 해가면서 했을 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는 거 바로 실행시켜 주고요. 자, 그럼 A6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이제 부서랑 사원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일단 테이블 만드는 거니까 부서랑 사원 테이블, 그 안에 부서 테이블 안에는 홍보랑 기획이라고 하는 부서 2개를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원 테이블 안에는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3명의 사원을 넣으면 되는 간단한 테이블 설계였어요. 일단 테이블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리고 부서기 때문에 뎁트 정도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컬럼으로는 이제 PK의 개념을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네, 그 이제 고유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PK의 개념. 이거는 이제 테이블을 만든다 하면 거의 필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테이블들을 크게 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며 설계를 할 때는 특정 테이블들은 이 고유키를 안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야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웬만한 테이블은 이 PK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int unsigned, 이거 제약 조건도 어느 정도 배우셨을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낱널이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등록해 주고요. 프라이머리 키를 하고 나면 뭐가 가능하죠? PK를 자동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가능해지겠죠? 네, 여기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인트 옆에다가 요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요즘에는 안 씁니다. 옛날에 이제 썼던 때가 잠깐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영 강사님께서도 그냥 이제 제가 아까 이걸 봤어요. 수업에서 진행했던 이거 기록 남겨놓은 예를 봤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마 수정하기 귀찮으셔가지고 그냥 있는 거 가져다 쓰신 거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인트에 숫자 안 붙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일단 상황이 나오면 아리즈 데이트, 이제 부서가 생성된 날짜 정도는 항상 기록을 해주면 좋기 때문에 이것도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데이터 타임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이거 왜 데이터 타임으로 데이터 타입을 써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혹시 들으셨나요? 이 데이터 타입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죠?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 저장을 해요. 해당 데이터 타입으로 날짜 데이터를 받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now 함수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now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얘를 사용해서 날짜를 받으면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 모든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받아왔을 때 이걸 풀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얘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날짜 데이터를 다룰 때 얘를 써요. 근데 이 이유는 사실 큰 건 아니고 별건 아니고 간단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월일에 대한 데이터만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이 타입이 아니라 예를 들어 데이트 같은 이런 타입으로 저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막 처음에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좀 뒤에 가서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10분초가 좀 필요한데 그때 가서 10분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이미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건 MySQL이 스스로 만들어내줄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데이터 타입을 얘로 바꾸고 어거지로 만들어내면 다 10분초가 0000으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시간과 분과 초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애초에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풀 데이터를 받아 놓고 우리가 연월일만 보여줘야 되면 연월일만 보여주고 10분초만 보여줘야 되면 10분초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입맛대로 끊어 쓰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날짜 데이터는 웬만하면 다 예로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부서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날짜가 널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난널 넣어줄 거고요. 부서 이름 하나 필요하니까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까지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하나 또 말씀드릴 건데 이제 아이고,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이 캐릭터 타입을 따로 쓰지 않고요. 저는 항상 과차를 사용을 해요. 캐릭터 타입과 과차 타입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캐릭터가 있고, 과차가 있어요. 네, 얘는요, 100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얘를 100의 크기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100칸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한 칸 한 칸이 100칸이에요. 그럼 100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이 100칸 중에 한 칸이 쓰이던, 두 칸이 쓰이던, 세 칸이 쓰이던, 얘는 100칸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차는요 100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3칸의 데이터만 사용을 하면 3칸만 써요. 그 나머지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미리. 그래서 얘는 고정형 길이라고 하고요, 얘는 가변형이라고 합니다. 고정형 데이터 타입과 가변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얘가 효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실무에서도 얘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새로 고침되듯이 한 번씩 끊기네요. 잠시만요. 이러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이건 제가 쉬는 시간에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 네, 어쨌든 고정형과 가변형, 네, 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차를 사용을 할 거라 사실 여러분들도 이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얘로 만들어 줄 거고 얘도 난널 하나 걸어 줄게요. 그리고 부서 이름 같은 경우는 중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사가 하나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한테는 홍보라는 부서가 두 개가 있대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홍보 1, 홍보 2 이런 식으로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완벽히 똑같은 이름으로 부서가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건 불가능이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제약 조건, 유니크가 있겠죠. 자, 이것까지 걸어주겠습니다. 사실 이 유니크 같은 경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단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알고 있는 제약 조건 같은 경우는 일단 활용을 많이 해보는 게 경험이 좋기 때문에 테이블 바로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져와서 사원 테이블도 하나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름은 사원이니까 EMP 정도로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ID 같은 경우 수정할 거 없죠? 딱히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REDate 마찬가지고 네임 딱히 바꿀 거 없겠네요. 근데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원 테이블에서의 네임은 얘가 있으면 될까요? 얘는 안 되겠죠. 네. 만약에 내가 오늘 차주환이라는 사람이 입사를 했는데 내일 모레 차주환이라는 다른 사람이 입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입사 정보를 못 올리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이거 너무 슬픈 일이에요. 늦게 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이런 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 빼주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정보를 보니까 부서에 대한 정보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부서에 대한 정보를 뭘로 저장해야 되나요? 부서명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런 거예요. depth name이라고 컬럼을 만들어요. 그리고 홍보, 기획 이렇게 부서명을 그냥 직접 넣었어요. 이러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네. 우리가 depth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 아이디를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우리가 그 홍보, 기획이라는 부서 이름이 변경이 되더라도 EMP 테이블에서 따로 수정하지 않고 변경된 이름을 그대로 조인을 통해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depth name 이런 거 말고 depth id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int, unsigned, 그 다음에 null 정도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급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고요. 얘는 급여니까 당연히 숫자겠죠. 그래서 int 타입으로 만들어 줄 거고 unsigned 넣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null 정도 넣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테이블 바로 만들어 주고요. 이제 홍보랑 기획이라는 부서 데이터 넣어줘야 되고 이런 데이터 넣어줘야 되니까 바로 인설트문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인설트문 인설트 인트 그 다음에 내가 어디다가 데이터를 넣을 건지 일단 뎁트부터 해볼까요? 뎁트 테이블에 난 데이터를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건지 set 그 다음에 뭐부터 들어가야 되죠? 컬럼이 3개 있어요. 뎁트에는 id랑 arisDate name이라고 하는 컬럼 3개 있는데 우리 id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죠. id는 auto increment가 자동 증가 시켜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arisDate부터 넣어주면 되겠죠. now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시간과 연월일을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일단 홍보 하나 넣어주고 홍보가 먼저 있어서 홍보를 먼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 복사한 다음 여기는 기획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데이터 2개 추가해 주고요. 지금 완전 기초적인 SQL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몇 번 반복하셨을 내용들이라서 진도상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또 가져온 다음에 이번에는 EMP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죠. EMP 테이블도 벡터랑 마찬가지로 arisDate부터 넣어주면 될 것 같고 name 얘는 이건 하나 가져옵시다. 계속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여기도 부서 이걸로 하자. 여기는 홍길동이고 그 다음에 depth id였죠? depth id랑 셀러리 depth id 얘는 홍길동 같은 경우는 홍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1번이에요? 이 정도는 사실 조회를 해보지 않아도 유추가 가능하죠. 당연히 얘가 1번이에요. 오토 인크리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그 다음에 셀러리. 여기에는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5천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복사. 여기는 홍길순이고요. 얘도 홍보니까 1 그대로 두고 6천만 건드려주고 또 하나 복사해서 얘는 임꺽정 얘는 기획부서기 때문에 2 얘가 아마 4천일 겁니다. 네, 맞죠? 데이터 EMP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죠. 사실 집계함수라는 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돼야 돼요. 반복 숙달이 필요한 부분 완전 기초적인 SQL 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테이블 잘 만들었나 확인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뎁트 테이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홍보 기획 부서 잘 들어가 있나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EMP 테이블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112 홍보 기획이겠죠? 금액도 맞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러면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아직 문제를 푼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하나 좀 해볼 건데 27분? 하다가 되는 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죠. 자, 일단 사원수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뭔가를 출력한대요. 뭔가를 조회한다. 그러면 뭐죠? 그렇죠. 일단 셀렉트로.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지식선에는 숫자를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숫자를 계산해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구글에 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집계함수를 안 배우셨을 그러니까 DB 같은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집계함수가 뭔지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사원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사원이 총 몇 명 있나? 그럼 일단 어디 테이블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사원 테이블에서 찾아야겠죠. 사원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사원 수가 될 거니까. 근데 MySQL에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주는 집계함수로 count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count는 이름이 상당히 직관적이죠. 그냥 숫자를 세주는 애예요. 여기 이 괄호 안에 얘가 이제 내장 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MySQL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고요. 그 내장 함수 중에서도 특정한 이제 그 데이터의 집계를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집계함수라는 말이 붙은 건데 이 집계함수 같은 경우도 그냥 함수죠. 그러면 이 소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함수는 인자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인자를 넣어 줄 건데 이렇게 넣을 겁니다. DB에서 이 에스터리스크는 뭘 표현하죠? 네, 전체를 표현하죠. 그러면 EMP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숫자를 세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이렇게 3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대요. 얘는 뭘 의미하겠어요? 네, ID 컬럼을 의미하는 거예요. EMP 테이블 안에 있는 ID 컬럼의 데이터 수를 구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당연히 결과가 같겠죠. 왜냐면 전체 데이터를 다 조회해도 어차피 3줄이고요. ID 컬럼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만 조회해도 어차피 3줄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는 이 한 줄 한 줄이 다 데이터인 거 아시죠? 이렇게가 한 묶음인 거. 그죠? 그래서 얘로 해도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해도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컬럼을 쓸 필요 없이 항상 에스터리스크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지 않은 상황이 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빠르게 좀 하나 할 건데 EMP니까 왜 이렇게 키보드가 이렇게 한 번씩 씹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EMP 테이블 안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컬럼, 이미 컬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컬럼에 데이터를 2개만 넣었어요. 그죠? 1번과 2번 데이터, 1번과 2번의 테스트에는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3번 줄에는 널이죠. 이거는 제가 널이라는 데이터를 넣은 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거. 아무 존재 없는 거. 그게 널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걸 합니다. 이런 결과가 몇이 나올까요? 네, 2가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카운트 집계함수는 데이터에 널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널은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을 때 EMP라고 하는 애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여기다가 에스터리스크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얘는 3이 나옵니다. 얘가 3이 나오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에스터리스크 전체죠.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 한 줄 한 줄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널이어도 얘 한 줄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3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테스트가 들어가 버리면 테스트 컬럼에 있는 데이터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를 볼 거기 때문에 얘는 널이라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계함수 카운트를 사용할 상황이 되면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진짜 데이터가 들어있는 애들만 개수를 세고 싶으면 그 컬럼을 조회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 전체 줄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하는 게 맞다. 혹은 PK를 사용하면 된다. PK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난널이죠. 절대로 비어있을 수 없는 컬럼이에요. 그럼 무조건 데이터가 있다란 얘기니까 에스터리스크랑 무조건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테스트를 해볼 건데 자,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아까는 널이었던 애를 제가 공백으로 바꿨어요. 공백과 널이 다른 거 아시죠? 예, 그쵸. 휴지심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림이고 예시라서 저도 그걸 많이 보여드리는데 있는데 없는 것과 아예 없는 것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백으로 데이터를 바꿨습니다.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다시 3이 나와요. 널은 정말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지 못하는 거고요. 공백 같은 경우는 있는데 없는 거라서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좀 방대한 양의 메타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 안에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모두가 공통으로 널이 돼 있거나 모두가 공통으로 공백으로 돼 있으면 참 작업하기 좋거든요. 근데 그게 섞여 버리면 작업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그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다뤘던 그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데이터가 이제 논문에 대한 해외 문헌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다루고 있었는데 130만 건이 넘었어요.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 안에 막 널도 섞여 있고 공백도 섞여 있어요. 한 컬럼인데.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뜯어 고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애초에 이 메타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 준비하는 그 데이터를 만들 때 되게 신경을 써서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삭제를 하고 음. EMP를 안 썼구나. 네. 그래서 카운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주의할 거는 이제 너를 세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풀 건데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